안녕하세요. 18학번 안지영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루마니아의 드라큘라인데요. 드라큘라를 선정한 이유는 최근까지 드라큘라 혹은 뱀파이어가 등장하는 영화나 뮤지컬들이 아주 많은데 원작의 주인공인 드라큘라가 실존 인물에서 모티브를 따왔다는 점이 흥미로워서 더 알아보고 싶어져서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목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라큘라의 원작 소설과 모티브가 된 블라드 3세의 이야기를 담았고, 두 번째로는 드라큘라의 성이라고 불리는 루마니아의 브란성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의 드라큘라를 테마로 한 여러 가지 문화 요소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라큘라의 모델이 누구인지, 그리고 원작 소설에서는 무엇이 반영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라큘라가 처음 등장했던 브람 스토커의 소설 드라큘라의 모티브였던 블라드 체페슈인데요. 15세기 루마니아 남부 왈라키아 공국의 영주였습니다. 드라큘라의 이름의 의미는 악마의 혹은 용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 다른 별칭인 체페슈는 날카롭고 뾰족한 물건을 뜻한다고 합니다. 체페슈는 드라큘라라는 이름을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자필 서명이 필요할 때에도 블라드 드라큘라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설로 인해 유명해진 인물은 맞지만 그 당시 루마니아사에서 오스만 제국을 물리친 공명한 군주이자 영웅으로 여겨졌습니다. 앞전에 가시를 뜻하는 체페슈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블라드 3세가 죄인이나 전쟁 포로들을 끝이 뾰족한 장대를 이용해서 몸을 관통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했기 때문에 붙여졌다고 합니다. 왼쪽의 판화를 보면 사람들이 장대에 꽂혀 있는데 그 바로 앞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블라드 3세가 재위했을 당시 왈라키아 공국은 아주 작은 나라였어서 경계심과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 이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앞에서 설명했던 블라드 3세를 모티브로 탄생한 1897년 소설 드라큘라입니다. 아일랜드 소설가인 브람 스토커는 드라큘라라는 이름과 잔인했던 처형 방식 등 그의 삶에서 아이디어를 얻었고 루마니아 출신의 드라큘라 백작이라는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소설은 출간된 직후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현재까지도 많은 영화, 연극, 뮤지컬 등으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블라드 3세를 모델 삼아 만들어진 이 소설을 통해 오늘날의 흡혈귀의 대명사 드라큘라가 탄생하게 되었지만 오늘날의 블라드 체페슈는 루마니아의 독립을 위해 싸운 영웅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브람 스토커의 소설 속에서는 트란실바니아가 드라큘라 백작의 고향으로 묘사되었는데요. 트란실바니아의 시기쇼아라 지역은 실제 블라드 3세의 생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루마니아인들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자 한 영웅인 블라드 체페슈가 드라큘라로 소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과거에는 드라큘라와 관련된 영화나 책들을 금지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치만 지금은 루마니아의 관광 사업으로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브란성은 1460년경 블라드 3세가 잠시 머물렀던 곳인데 드라큘라가 유명해지면서 이 성 또한 루마니아의 관광지로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브란성이 드라큘라의 성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사실 실제로는 블라드 3세가 잠시 머물렀을 뿐 긴밀한 관련은 없다고 합니다. 단지 소설 속에서 묘사된 드라큘라의 성과 브란성의 이미지가 비슷해서 별명이 붙었다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현재에는 브란성이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양식 등이 혼합되어 관광지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약간 음산할 것 같고 무서운 분위기를 상상했던 거랑 다르게 당시 왕족들이 썼던 장소들을 보면 작고 살짝 아기자기한 것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 사진을 보면 불안성 안에는 비밀 통로와 마녀 저울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마녀 사냥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마녀를 이 저울에 올려서 돌의 무게보다 가벼우면 마녀라고 판단하고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불안성에 관련한 아주 최근 뉴스인데요. 루마니아는 유럽연합의 평균 백신 접종률보다 아주 많이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마니아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불안성을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 센터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접종을 마치면 이런 컨셉 멘트를 담은 확인서도 주고 성 안에는 송곳니 모양 주사기 사진들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라큘라를 주제로 한 여러 문화 요소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 블라드 체페슈의 자택이 지금은 1층이 식당으로 2층이 무기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블라드 체페슈가 엄청 잔인하고 폭력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무서울 줄 알았는데 집 인테리어가 노란색 벽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한국 영화에도 루마니아 드라큘라를 활용한 영화가 있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의 소개글을 보면 루마니아 트란실바니아의 모기에게 물려서 드라큘라가 된다 라는 줄거리가 쓰여 있는데 이게 어떤 작품의 리메이크가 아니라 순수 한국 창작물에서 루마니아 드라큘라 이야기가 나와서 신기하다고 생각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람 스토커의 원작 소설을 영화로 만든 1992년도 영화 드라큘라와 작년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드라큘라 시리즈인데요. 이게 가장 최근 작품이고 이 이전에도 더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드라큘라를 만들어낸 작품이 현재까지도 영화나 뮤지컬 요소로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데 이게 실존 인물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이 아주 흥미로운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과제를 하는 동안 블라드 3세에 대해서 들었던 생각은 지금은 루마니아에서도 드라큘라가 관광 상업으로서 아주 활발하게 소개되고 있지만 그 당시 실존 인물인 블라드 3세의 과거를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사형 방식 같은 게 너무 잔인했고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루마니아 사람들의 말처럼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용감한 군주였을지 아니면 그저 그런 폭군이었을지 정답은 없겠지만 잠시 고민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